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노동당 본부 청사 등 평양 핵심 시설을 30초 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근접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이상인 무게를 가리킨다.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을 B-52 폭격기에 장착하는 세부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AGM-183A의 최대 속도는 마하 20 이상인 시속 24,695km가량이다. 음속의 20배로 초당 6.86km를 비행한다. 서울에서 평양 추석공이나 김일성 광장을 목표로 발사하면 190여 킬로미터 거리를 30초 내에 날아가 타격이 가능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수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러시아도 미국과 같은 날 마하 8로 비행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과 일본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한편 영국은 내년 중 일본 등 동아시아에 파견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한국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영국이 이러한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이 성사되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특무가 된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다. 여기에 더해 방한까지 추진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려는 영국 측의 희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안팎에선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어 능력 등을 감안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이 핵무기 대신 재래식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재래식 전략무기란 1시간 이내 지구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한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새 핵건축 협정에 따라 보유 중인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데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이른바 미국 국방부가 추진해온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이라는 새무기 체제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핵무기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억제력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국제 정세상 핵무기의 사용이 억제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로 적대국을 공격할 경우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비롯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될 것이 분명한 만큼 미국의 핵무기 공격 옵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목표물을 1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장점은 핵무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파괴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 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이 타깃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수분 내 이를 선제 공격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액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CPGS 운용의 가상 시나리오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혹은 보복 공격을 제시했다. 선제 공격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을 때 타격 직전까지 북한이 CPGS 발사 자체를 모르게 기습하는 것이다. 액튼 연구원은 북한의 일부 이동식 미사일은 사용 전에 연료 주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에서 9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CPGS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복 공격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시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CPGS로 신속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액튼 연구원은 CPGS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은 레이더와 같은 고정 취약 목표, 테러리스트나 이동식 미사일 등 이동 취약 목표, 벙커와 같은 비핵 공격으로 파괴 불가 목표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액튼 연구원은 북한 핵시설은 CPGS의 가장 적절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BM보다 정밀 공격 가능. CPGS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이다. 미국 군사 전략가들은 현재의 재래식 미사일, 특히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하려면 최소 속도가 마하 5에서 6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하 5는 시속 6120km로 서울과 부산을 불과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다. 마하는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물체의 속력과 유체 속에서의 음속 사이의 비를 말하며 기호는 M이다. 보통 공기 속에서 고속으로 운동하는 탄환, 비행기, 미사일 등의 속력을 나타낼 때 쓴다. 비행체가 공기 중에서 비행할 때 마하 2를 넘는 경우를 초음속 비행이라고 말한다. 마하 5를 넘을 경우 이를 극초음속이라고 부른다. ICBM의 경우 속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의 CPGS 프로그램용 ICBM은 LGM-37 미니트맨 3호 미사일이다. 미니트맨 3호 미사일은 발사 버튼을 누르고 1분 이내에 발사되며 발사 후 3분 이내에 대기권 밖으로 핵탄두를 쏘아 올릴 수 있다. 재원을 보면 길이 18.2m, 무게 34.5톤, 사거리 11,250km, 최대 속도 마하 23이다. 미국은 미니트맨 3호를 발사체로 사용하되 핵탄두 대신 455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경우 CPGS용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니트맨 3호 같은 ICBM은 발사 후 진입 방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CPGS용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칫하면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가 핵인지 재래식인지 구별할 수 없다. 미국이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CPGS용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대국이 이를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로 오인하고 보복 핵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미국은 CPGS용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방안은 ICBM의 추진력을 이용 106k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작은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 형태로 비행하는 방식이다. 글라이더는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정보를 수신해가며 목표 지점까지 극초음속으로 날아간 뒤 목표물 상공에서 재래식 탄두를 발사한다. 미국은 이런 방식이 ICBM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 군이 음속 5배 이상 극초음속 유도탄과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선다. 이는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등 포괄적인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방정책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은 방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제해부는 전방위 군사대비 태세 확립하고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핵 WMD 억제력 구비를 위해 전략, 작전, 포괄적 대응 능력을 보강한다는 방침말의 극초음속 유도탄과 군 정찰위성이 사업, 소형 정찰 로봇, 함정 탑재 레이저 무기,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이버 훈련 체계를 새로 개발하거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 코로나19와 안보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전자권 전환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에서 2025년 중기 계획에 따라 총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지역을 확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북 자유왕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남측 지역 결합도 계속하기로 했다. 우주국방력 도약을 위해서는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초소형 위성체계와 전자전기 소요 결정 등 독자적 감시, 정찰과 지휘 통제 통신 기반 전력 확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연구 및 프랑스, 인도 등 선진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우주 협력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한편 장병 만족도가 높은 닭강정, 돼지갈비찜 등 급식 품목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핵심 대기 전력과 지휘 통제 시설 및 운용 요원 등은 고강도 감염 차단 대책, 공간 분리, 예비 전력 준비 등을 통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지휘관들은 북한은 내부 결속 및 민생 안전에 집중하면서 대남, 대미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전략, 전술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시 도발 가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발전된 무기체계 및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동원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해 안전과 효과성을 고려한 지휘관 중심의 부대 훈련을 강화하고 과학화 훈련 환경 구축과 연계한 전투 임무위주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모종화 병무청장, 손영진 방위사업청 차장을 포함해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수 지휘관 및 주요 지휘자들은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순항 중인 KF-X 사업에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어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를 능가하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KF-X를 위한 스텔스 및 메타 스텔스 기술 개발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KF-X를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KF-X를 개발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독특한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라팔이나 F-1A, DF-와 유사한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우수한 레이더파 형상 감소 설계를 도입한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재료, 레이더 업소빙 머티리얼의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 유기계,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 중 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자성 손실, 분극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 신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램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 개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램은 세계 대역, 그러니까 S밴드, C밴드, X밴드 대역 2에서 12GHz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과연은 이를 검증하고자 2001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F4 팬텀 전투기의 한국형 램을 도포한 이후 실제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한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X 전투기를 완성한 이후 본 기체의 한국형 램 도포해 제5 항공시험장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대형 특수환경 시험장에서 극한의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한국형 램의 내구성을 확인한 이후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KF-X 기체에 사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램은 많은 한계점을 가집니다. 현용 램 도료는 특별히 관리된 대형 항원, 방습시설에서 전문가가 도료 형태로 천천히 도포해 층을 쌓아가는 형태이기에 칠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세계 최고로 평가하는 이유 자체가 램의 흡수 능력도 우수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램 도료를 개발함은 물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핫한 스텔스 기술로 메타물질, 메타마티리얼이란 것이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첨단 국방산업전에 참가한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지원한 연구 예산을 활용해 개발 중인 다양한 군사용 메타물질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X 전투기의 기체 표면과 조종석 유리창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텔스 물질이 공개되었기에 이를 소개해 봅니다. 여기서 메타물질이란 현존하는 물질의 형태와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적인 물질에서 나오지 않는 특이한 성질을 발휘하도록 만들어낸 인공적인 물질을 의미합니다. 유연 메타표면 흡수체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이 개발한 기술은 얇고 유연한 플라스틱 필름의 인쇄용 프린터를 활용해 메타 전도성 잉크로 레이더 흡수 성능을 갖도록 그린 다각형 도면 형태를 받는 램 필름입니다. 이렇게 스텔스 성능을 갖추도록 인쇄된 유연한 필름을 KF-X 전투기 표면에 붙이는 형태, 즉 자동차에 랩핑 필름을 붙이는 것처럼 부착함으로써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필름형 코팅의 장점은 기존의 램 도료처럼 특수하게 관리되는 전문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므로 외부 온도 변화, 특히나 비와 수분 등에 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F-22A나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의 조종석 유리는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는 금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우수한 ITO, 인듐 주석 산화물 코팅을 새롭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전도성은 좋지만 가시광선 투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와 하이는 현재 KF-X를 위한 투명제 전도성 코팅 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유는 스텔스 성능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행 중에 태양열이나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얇은 도체 필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효과도 상당해서 F-16의 경우에는 12형 이후부터 제한적인 램토 포화 조종석 유리에 대한 금 전도성 코팅을 적용해 RCS를 1에서 3m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타이푼이나 라팔, 1M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은 KF-X를 위하여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진도성 코팅 재료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핀을 사용할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탄소 원자 구조물인 그래핀은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전도성이 구리보다 100배 이상이며 전투기 공력 가열로 생기는 열을 차단하는 정도인 열전도성의 경우에도 최고의 열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아주 낮아 550나노미터의 파장을 기준으로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이 97.7%이나 되어 기존의 ITO 코팅 가시광선 투과율 80% 이상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핀 기반 조종석 유리는 아직 미국도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신기술이므로 한국에서 먼지 성공에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미국의 F-35 전투기에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신기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은 전자공학 기반이 튼튼해 그래핀 기술에서는 미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하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은 환경시험과 그래핀 양산기술 확립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자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고 아주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한국형 다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메타 스텔스 기술에 대한 자금 투자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F-X를 위한 메타 스텔스 기술과 장보고 3급 장수함을 위해 개발 중인 메타 스텔스 기술, 한국의 자랑인 진화관류, 간, 전력 증폭 소자 등의 첨단 기술은 밀리터리 리뷰 이직 1908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